네, 반갑습니다. 요사입니다. 예, 8월 11일 수요일 시사 공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오늘 단연 세간의 민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사는 김연경 선수에게 인사를 강요, 재촉한 사건입니다. 어,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무슨 수령의 나라에 사는 거냐. 무슨 위대한 수령 동지 이렇게 뭐 감사하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해야 되냐. 그래야 뭐 포상금, 하사금이 많이 내려오냐. 뭐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는 이 들끓는 민심들 좀 제대로 들어야 될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실태, 지금 저 수령 정권이라 해야 되나요? 그 어떤 주체 사상류의 그런 거를 못 본받아서 안달인 듯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지금 이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이 김연경 사건입니다. 인사했는데 버젓이 사회자가 또 요구하는. 급기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틀이 지난 뒤에 또 인스타그램에 또 감사하다는 글을 올리는. 도대체 얼마나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길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참 궁금하죠. 이 그냥 그 귀국 기자회견장의 사회자의 단순한 배구협회라는 그 임원 간부 사회자의 단순한 해프닝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뒤선이 있는 건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당연히 큰 사건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근 며칠간 간첩단 사건하고 김여정의 소위 지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단연 뉴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영철이까지 또 나섰습니다. 그죠? 자, 이제 그동안 쉬쉬해오면서 국민들 속이면서 그렇게 해왔던 게 하나둘 이제 뭐 매사가 또 바로 드러나진 않죠. 하나둘 쌓이고 쌓여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간첩단 사건 제가 진작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 누가 무슨 뭐 간첩이다라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죠. 저 말단에 있는 지회 그야말로 잔챙이잖아요. 뭐 깃털이라 하기도 그렇고 잔챙이죠. 있으나 마나 한 잔챙이 하나 그 몇 놈 잡아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이런 뉴스에 가려지는 거 올림픽 이제 당연히 끝나버렸습니다만 정작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대로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우리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공유해야 될 그런 시사에 대한 방송 언론의 보도는 거의 없고 그동안 올림픽 때문에 많이 가려졌습니다. 그죠? 이제 올림픽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첩단 사건으로 또 물타기를 해버릴까 모든 걸 덮어버릴까 라는 그런 좀 조심스러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기껏 해봐야 잔챙이 몇 놈 잡은 거밖에 더 있나요? 실 내용 뭐가 있나요? 뭐 묘목 사업회가 누구누구 만났다. 포섭하려고 했다. 근데 뭐 포섭 못했다. 지금 어제부터 조금 물타기 하면서 꽁지 빼기를 하고 있죠. 꽁무니 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뭐 활동은 미미했다.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쓱 하고 있습니다. 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등장했던 게 뭐죠? 김경수 구속 등 해서 드루킹으로 대변되는 댓글 조작 사건. 당시 수사 기록 관련한 그 주변 이야기를 들어봐도 드루킹은 그 중에 하나였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그룹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사가 그 한 그룹 정도에 머물렀고 그 수사마저도 위선으로 몸통으로 가지 못하고 깃털 하나 겨우. 그죠? 드루킹 몇 놈하고 일당 몇 놈하고 김경수 정도 직접 접촉자니까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경인선에 가자. 그 관련된 여러분 그 조그마한 동네 일 하나를 해도 말이죠. 소위 꼬봉 오야봉 정도만 돼도 꼬봉들한테 다 보고를 받잖아요.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이죠. 명색이 대선 캠프에서 그것도 바로 지근거리의 수행비서가 하는 일이 일체 보고가 안 된다? 지 마음대로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예. 이 수사 하다가 말았죠.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죠? 허위범 특검 엄청 고생을 하셨는데 하다가 말은 수사입니다. 이 특검 재개 이런 쪽 지금 뭐 이준석이가 워낙 어떤 의미에서 헛발질하고 어떤 의미에서 그죠? 첩자 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죽을 쓰고 있는 거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드루킹 사건 그다음에 6.28 재검표 소위 이 2020년도에 있었던 4.15 총선 부정선거 사건 이게 단순히 기존의 부정선거로 알아왔던 뭐 이전에도 그런 거는 있지 않았냐 뭐 QR코드 예를 들면 그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지금 뭐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되는 게 뭡니까? 표를 통째로 통과를 해버렸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다는 거죠.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한 거 자체에 그 투표지는 없어져 버리고 다른 유령 투표가 지금 다 그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그 숫자도 안 맞다는 거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선관위 자료하고 심지어는 재검표 진행한 대법원 자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리고 통합선거인 명부, 그거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내놓냐는 거예요. 원본도 없이 무슨 뭐 진위를 가린다고 그거를 소위 말해서 공판이라고 진행하고 있냐는 거죠. 대법원이라는 데가. 이런 어떤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여론 조작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이 잔챙이 간첩 연놈 이거 잡으라 마나한 거 이건 알아서 조용조용 잡아야죠. 이건 무슨 뭐 방송 언론은 온통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급기야. 그 말고도 또 있죠. 한미 군사훈련, 연합훈련. 김 회장이 말 한마디에 지금 다 유야무야 돼버렸잖아요. 있으나 마나한 그 훈련, 게임 하듯이 하는 거. 4년째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쟁이 터져봐야 하는가요? 그렇죠. 그런 비상시에 천일 양병은 일일 용병이라고 비상시에 훈련 잘 하고 다듬어진 부대라야만 이게 되는 거죠. 6.25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기 저 춘천지구 전투 내용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그 당시에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군대라 하더라도 훈련하고 미리 참호하고 포사격 훈련이라도 제대로 시킨 그 6연대인가요? 그 부대가 있어서 소위 그 동부전선이 3일간 서울 진입을 지체시켰다는 거잖아요. 그 열악한 장비 여건 속에서도 그만큼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물론 뭐 훈련하는 병사들이야 안 하면 좋죠. 그냥 편하게 복무 마치면 제일 좋죠. 그래도 여러분 우리 저 비유하자면 그렇죠. 학교 뭐 빈 가방 들고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학교 왔다 갔다 한 거 하고 아예 학교 문 앞에 가지 않고 들릴만 한 거 하고는 주서들은 풍월만 하더라도 그죠?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누른다고 주서들은 풍월만 하도 다릅니다. 그죠? 온열 하루 그 땡볕 변리를 쬐는 거 하고 안 쬐는 거 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군사훈련 엉망으로 돼 있던 이참에 또 지금 트집을 잡아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김영철이까지 나섰죠. 이게 굉장히 핫한 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이 세력의, 집권 세력의 이 불량성, 불순성, 이게 좀 고민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간첩단 사건도 말이죠. 뭐, 일설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임 중에 좀 이렇게 김빼기를 해서 터뜨려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런 판단도 들어갔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일부 있잖아요. 퇴임 후에 이게 불거지게 되면 진짜 완전히 온팡 피탄될 수 있다. 또보다리 USB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그것도 해서 탈원전 관련해서 이게 북과 연계된 어떤 그런 어떤 거냐? 순수하게 공약 차원이 아니라 그런 거냐. 그렇다면 이게 여적죄로 다뤄진다. 여적죄는 항목이 형법상에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조심스러운 검토들 이야기 있잖아요. 보면 지상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이 정권의 행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곰탕입니다. 우려먹고 그걸 가지고 세월 다 보냈죠. 여러분. 세월호 지난 7년간 무려 7년간 9번입니다. 그것도 9번간 조사를 했고 그 소위 특검 수준의 조사를 했죠. 근데 최근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다시 조사를 했잖아요. 소위 9차 조사를 했죠. 9번째 조사를 했는데 전부 무혐의 처분됐어요. 관련성이 없다. 그런 일 없다.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CCTV 조작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불기소 처분이에요. 무혐의예요. 이 또 하자 그럴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려먹는 이 짓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갔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로 이게 문제가 있냐. 다른 단적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북핵의 일선에 나서서 여러분 뉴스의 중심에 그 소위 말해서 남북 정상회담, 뭐 싱가포르 회담 등등등 할 때 보게 되면 이도훈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내리던 소위 한반도 프로세스의 중심에 있는 북핵 해결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그 이도훈 여러분 아시죠? 이 친구가 최근에 윤석열 캠프에 가버렸어요. 자문단으로. 이건 뭔 의미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제 이도훈이가 윤석열 캠프에 들어갔으니까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예, 어제 김여정이 그다음에 오늘 또 타전되고 있는 김영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꾸 훈련 뭐 무슨 뭐 남북 무슨 뭐 비핵화 이야기는 지금 꺼내지도 않잖아요. 한반도 비핵화로 가버렸잖아요. 북한 비핵화 문제가 뭐 그런 것까지 이야기 지금 오늘 시사에서 너무 전 이야기로 범위를 넓히면 좀 길어지니까 지금 최근의 행태만 보더라도 소위 말해서 군사 훈련을 가지고 이거는 내치 문제잖아요. 어쩌면 자기 집단 남북한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남한이죠. 남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국방 관련입니다. 이거는 자주적인 거예요. 이걸 뭐 자꾸 협의를 하고 자시고 하나요? 근데 본심이 뭡니까? 미군 철수하라는 거잖아요. 미군 철수하라는 거.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생각하는 건지, 그럼 도대체 뭔지 한번 입장을 밝혀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주요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김영철의 은행 여러분 보셨죠? 뭐라 그럽니까? 엄청난 안보 위기를 시시각각 느끼게 해주겠다. 자, 이게 지금 나라 꼴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 꼴이에요. 자, 비슷한 나라 꼴 또 하나 있죠. 우리 건강 보건 문제에 직결되는 백신 접종 문제. 분명히 모더나에서는 물량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다 된다고 큰 소리 뻥뻥 쳤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하는 이야기 뭡니까? 추석 연휴 때 백신 접종 동네 의원에 가서 하라? 동네 의원 다 모으는데 어디서 접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정도 저 마음대로 바꾸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나라 꼴이 여러분. 여러분들 그냥 분노 정도만, 분노 정도도 안 느끼시나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여러분 그 보셔야 됩니다. 감염병 사태요. 어제 둠스데이 잠깐 언급했죠. 지금 최근 들어서 아프리카 기니에서 확연됐다라는 또 다른 유형의 감염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위 치사율이 88%대에 이르는 마르부르크 병이라는 이게 이제 마르부르크 병이 기니에서 확인됐다는 거예요. 이게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일종의 여기에서 감염이 되면 그뭐 치사율이 88%니까 10중 8구는 죽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급성 열병 전염병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소식이 자꾸 들리고 있다는 거 결코 좋지 않죠. 예, 다른 언론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앞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사실 그대로 보도한 내용이고, 예,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남북 관계를 개선할 기회를 남한 정부가 날렸다. 이 따위 이제 소리를 지금 들어야 돼. 대가를 똑바로 알게 해줘야 되겠다. 해줄 거다. 그런 이야기. 예. 주한미군 철수를 아예 내놓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잔챙이 몇 간첩놀이 하는 선바구니에 그걸로 한미 군사 훈련에 소위 말해서 뭐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함영부냐 뭐 이런 비난을 듣던 그 국면을 그걸로 속된 말로 이렇게 가려고자 한 가려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데 지금 그렇다는 거죠. 이 백신이 대책이 되든 안 되든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좀 이야기가 백신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라 꼴이 이렇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 두서가 좀 다소간 없습니다만 예, 지금 이 꼴로 가면 백신이 뭐, 의미가 있든 없든 간에 당장은 봤을 때의 확산 속도를 좀 저지하는 면이 없잖아요. 그런 건 있죠. 일정 정도의 그런 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신규 확진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하루 4,000명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죠. 여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마도 대부분의 양식 있는 국민들의 열망은 정권 교체일 거예요. 이런 불량 세력들, 불순 세력들에게 더 이상 나라 일을 맡길 수가 없다라는 게 알게 모르게 공감대로 그렇게 전선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죄를 뿌리는 역적 같은 놈이 누구예요? 김종인, 이준석입니다. 그죠? 김종인, 이준석입니다. 소위 말해서 아사리판을 만들고 있는 예, 싸구려들, 쓰레기짓들. 예. 불과 서너 달 전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야권의 압도적인 승리와 정권 교체를 누구나 기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 꼴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장담 못한다. 장담 못한다. 심지어는 이준석이 같은 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까? 5% 차이로 진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가 그럴까요? 지가 청년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이준석이 얼마 전 소위 국민의힘 당원이 주인이 되지도 않은 이상한 그 당헌 당규 거기에 따라서 대표 선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상한 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 2030이 이준석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하고 지금 2030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시죠. 뭐 지가 무슨 뭐 2030 세대들에게 외연 확장성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2030은 이미 이준석이를 잊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야기들이 대략 그런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정신 나간, 뻔히 알 건데 무책임한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세균이 부동산 대책으로 뭐요? 주택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 무슨 100만 호, 200만 호가 애 이름이에요? 이런 말에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도 않겠지만 이걸 말이라고 하고 있는 가슴에 작자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말이 먹힌다고 생각하는지 지금 누구를 가지고 장난치나요? 예. 지금 오늘 보이는 시사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단연 지금 어제 오늘 김여정, 김연경 이야기가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여정 오늘 김영철이까지 나서서 미군 철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 뭐 관계 개선의 기회를 너들이 날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억지 적반하장식의 태도. 자, 문재인 정부 지금 이제 뭐라고 답할지 한번 보시죠. 예, 오늘 시사 공감 이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더 현명하고 더 정확하게 이 사태를 잘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